네, 요즘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죽했으면 초등학생 장래 희망조사에서도 유튜버가 늘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도 물론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큰 이유일 겁니다. 물론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단가가 게시글 하나에 몇백만 원, 영상 하나에 몇천만 원이 나더라, 공부 하나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대체 왜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설득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죠.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56년 사회학자 도널드 호턴이 TV쇼 진행자와 시청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TV쇼 진행자에게 마치 내 친구에게 느끼는 것 같은 감정처럼 친밀함을 느끼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브이로그나 각종 유튜버들의 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의 모습들과 댓글을 이용한 소통을 통해 마치 내가 저 사람의 일상을 알고 성격을 이해한다는 듯한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광고주들에게 거액의 광고료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 설득의 강력한 원칙인 호감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호감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원칙인데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호감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이나 좋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like나 lov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감이란 말 그대로 좋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 말이죠. 이 호감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의 저서에서 호감이 생기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취향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유사성.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칭찬. 세 번째는 깔끔한 복장,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매력. 네 번째는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게임에서 같은 팀을 한 사람처럼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협력.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자주 본 이웃이나 반복적으로 자주 본 광고 모델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친숙성까지,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 호감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호감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하는 부탁이나 설득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 설득의 3요소에서 에토스, 즉 화자에 대한 신뢰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유명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들로부터 거액의 광고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구매를 권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인플루언서들은 패션이든 게임이든 육아든 아니면 자신의 일상생활이든 팔로워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로우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게시글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반복된 노출로 인해서 호감도가 같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호감과 신뢰, 친근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TBCF나 배너 광고처럼 전통적인 광고 방식은 딱딱하고 낯선 메시지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권하는 상품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그 사람이 권해주는 상품에까지 전이되게 되는 겁니다. 그 호감은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고주들은 수천, 수억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호감의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호감의 법칙을 이용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비슷한 경험, 가치, 취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보습력이 좋은 립글로즈를 판매하면서 그냥 얼마나 보습력이 좋은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입술이 많이 트시는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 이거 쓰고 한겨울에도 절대 입술 안 터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적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즘같이 더울 때 요리하기 진짜 싫지 않아요? 왜 이렇게 청소는 해도 끝이 없을까요?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내 설득은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아기 엄마 몸이 슬림해요? 어머, 무슨 40대 피부가 20대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분리수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등등 과하지 않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 상대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호감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호감을 높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꾸준한 접촉을 통해 친숙함을 쌓아보세요. 자주 접할수록 호감도는 높아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게시글을 꾸준히 올려서 반복적으로 보게 만드시고, 당장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웃으면서 고객들과 인사하면서 호감도를 쌓아가세요. 처음부터 호감도를 가지게 할 수는 없어도 깔끔하고 반듯한 태도와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의 꾸준한 접촉은 분명 나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말에 더 잘 설득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설득의 강력한 원칙인 호감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을 하는데도 왜 티발롬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린 설득의 3요소 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설득은 로고스, 즉 논리보다는 에토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호감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논리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호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게 곧 설득의 힘이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설득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